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는 3,224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0.4%,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3,249원, 저가는 3,210원.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왜 이걸 지금 봐야 하는 건가? 자, 이 평범한 숫자에서 대체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 자, 그 답은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숫자 안에서 바뀌고 있는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지금 XRP 조용하네, 움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안에선 완전히 다른 그림이 조용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CME XRP 선물 상품 정식 출시 확정이 됐고요. 자, 일본 결제수단으로 XRP 활용이 확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 내부에 ETF 승인 방향성을 두고 이견이 본격화되고 있죠.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전략 자금, 기관 OTC 채널에서 매집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건 전부 가격은 아직 그대로인데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죠. 자,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지금은 움직임이 없는 구간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올랐지? 그때는 뭐 있었어? 이런 반응만 남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걸 지금 보는 사람은 지금 조용한 이유, 그리고 이 조용함이 끝났을 때 어디로 갈지, 자, 그 그림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RSI 51에서 54, 이 방향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자, MACD는 하방 에너지를 줄이면서 수렴을 하고 있죠. 거래량은 계속 유지되면서 의미 있는 매도는 없습니다. 즉, 세력은 안 떠났고 방향은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흐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차트는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제도권 진입과 실사용 확대, 그리고 전략 자금 이동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 자리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매수보다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펼쳐갈 기사들 하나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면 다음 움직임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 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한 제도권 시그널, 바로 CME가 XRP 선물 상장을 확정한 뉴스죠. 자, 상장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5월 19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ETF 승인이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자, 이거 파생 상품 시장의 핵심 무대에서 XRP가 거래 대상으로 공식 진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CME 단순 거래소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파생 상품의 본진이에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CME에 상장된 이후에 기관 수급과 가격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XRP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CME는 아무 코인이나 상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유동성, 시가총액, 규제 안정성, 기관 선호도까지, 자, 모든 기준을 통과해야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XRP는 지금 기관들이 다룰 수 있는 자산으로 확정이 된 상태인 거예요. 자, 게다가 이번 출시 상품은 단일 ETF가 아니라 XRP 선물 기반의 정식 계약 상품입니다. 자, 이건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서 롱숏 포지션, 옵션 해지, 리스크 조정까지, 자, 전문적인 파생 구조 안에서 XRP가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이 상장은 그냥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자금이 포지션을 짜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이 CME 상장 전후로 기관은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면서 롱과 숏 포지션을 짜고 그 뒤에 현물 가격을 움직이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조용한 건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감추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ME 상장은 무조건적인 상승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경우 공식 경로가 열리는 구조의 변화의 순간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이거 뉴스 하나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5월 19일을 기점으로 XRP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거래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ETF를 기대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CME 기반의 실거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다는 뜻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인데,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하고 있다라고요. XRP 제도권 결제 자산 가능성까지 확대한다,
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한 규제 완화 뉴스가 아니라 XRP가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공식 결제 수단 또는 금융 인프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흐름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게 왜 중요한지, 시장은 이걸 어떻게 읽는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일본 금융청 FSA라고 하죠. 자, 여기서 발표한 계획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법적으로 재분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자, 이건 시장의 게임판 자체를 바꾸는 얘기죠. 자,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일본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가능하지만 금융상품으로는 아직 불안정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해도 기관 차원의 투자나 상업적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발표는 이제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자, 여기서 XRP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일본 내 유통, 결제, 금융, 인프라와 연계된 실적이 있는 유일한 글로벌 코인 중 하나라는 점. 자, 그리고 SBI 그룹과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GMO, 라쿠텐 같은 일본 대기업과의 파일럿 테스트. 자, 최근에 일본 이베이 유사 플랫폼에서도 XRP 결제 도입 사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XRP가 일본 내 제도화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즉, 이번 재분류 논의는 단순히 암호화폐 규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XRP 같은 실사용 기반 자산을 제도권에서 완전히 편입시키겠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은 늘 선도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이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일본 국내 이슈가 아니라 XRP의 아시아 전체 확장 흐름에 결정적인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흐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CME가 북미 시장에서 제도권 문을 열었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그 문을 제도화로 잠그려는 시점이라는 것. 자, 그리고 XRP는 그 둘 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EC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현물 ETF 승인 또다시 연기. 자, 근데 이거는 내부 의견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단순히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SEC 내부에서도 XRP에 대한 시각이 갈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지금부터 이 흐름이 왜 중요한지,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XRP 현물 ETF 승인 결정을 6월 17일까지 또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연기 이유는 늘 비슷하죠. 시장 안정성에 대한 검토, 추가 자료 요청, 기술적 분석, 시간 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시장은 이제 이걸 단순히 시간 벌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 연기는 ETF 자체보다도 SEC 내부의 이 XRP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한 의견 충돌을 시사했기 때문인데, 자, 실제로도 일부 보도에서는 SEC 일부 위원이 XRP를 비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반면 다른 일부는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ETF 승인 여부가 아니라 SEC 내부에서도 XRP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신호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SEC는 그동안 XRP에 대한 단일한 입장만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나온다는 것. 곧 정책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단순히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미국 내 최대급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ETF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자, 이들이 XRP를 굳이 고른 이유. 자, 실제로 제도권 자금이 XRP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자, ETF 승인은 지금 보류는 됐지만 CM이라는 상장, 자, 일본 제도권에 대한 논의, 거기에 프랭클린 템플턴의 시도까지, 자, 이 세 가지, 자, 동시에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는 단순히 나중에 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걸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걸렸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되겠죠. 자, XRP는 아직 승인받지 못했고 이미 기관이 움직이고 제도권이 고민하고 있는 자산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며칠 사이 XRP가 거래소에서는 조용한데, 자, 다크풀과 OTC 기관에서는 강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지갑간 이동이 아니라 천만 단위로 분할된 고정량 전송, 그리고 고래들의 주소, 그다음에 프라임 브로커, 이어서 기관 데스크 경유까지. 자, 이거 전형적인 전략적 매직 구조예요. 자, 즉 이거는 좋아서 샀다 수준이 아니라
들어올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나눠 들어오는 방식인데, 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누가 이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은 절대 RSI에도 거래량에도 봉에도 안 찍혀요. 자, 근데 왜 이 자금은 움직이고 있냐? 자, 그 힌트는 앞에서 정리한 흐름에 있죠. 자, CME에서 XRP 선물 상장이 확정이 됐다는 건 기관 자금이 유입 경로가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금융상품 재분류 논의는, 자, 이거는 아시아 제도권 기대감이 확대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EC의 내부 의견 확대 같은 경우는 ETF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춰졌을 때 기관은 항상 먼저 뭐부터 잡죠? 포지션부터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크풀 흐름은 단순히 조용한 매수세가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움직일 자리에서 계산한 매집의 신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은 언제 갑자기 가격이 반영될지 모릅니다. 자, 그 전에 자리를 못 잡으면 뒤늦게 따라붙고 이미 반응은 지나가 버린 다음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매수 물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매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돈을 버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공유방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 정리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